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렬의 펀펀한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만 가장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장거리 경주다. 누군가는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은 달이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결혼을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 또 이미 결혼해서 더 좋은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기혼 부부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결혼 코칭. 네. 자, 이 책을 쓰신 이기복 교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한국 가정사역계의 대모 이기복 교수. 그녀는 결혼을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결혼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선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기혼 부부와 가정을 꾸밀 예비 커플들에게 전하는 결혼의 모든 것을 이기복 교수의 결혼 코칭을 통해 만나보자. 네, 자 그럼 이기복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네, 아유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가정 사역을 해오셨고 가정 사역계의 대모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계신데 결혼 코칭이라는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책이 참 이쁘게도 나왔습니다. 네. 뭐 특별히 이 책을 내신 이유가 있다면요? 두란노에서 결혼 예비학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지금도 그것은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고 약혼한 커플, 결혼을 약속한 커플들이 예쁘게 입고 와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뭐 또 결혼 후에 있을 수 있는 예측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결혼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이 결혼 예비학교인데요. 네. 그게 지금 뭐 100몇십 회를 가는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내용 좀 축약해서 사람들이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결혼 예비 학교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고 또 신혼부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결혼을 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4년 차입니다만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읽을 책이기도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책을 잘 보관해 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한 번씩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 첫 시작부터 강한 어조로 결혼도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결혼이 비전일까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 뭐 경력, 요즘은 여자들도 자매들도 자기 경력을 추구하느라고 결혼을 뒤켜내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다 때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천년 살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런데 결혼도 인생의 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그거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결혼해라. 결혼도 계획을 세워라. 결혼도 스케줄을 잡아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결혼은 기업 합병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는? 기업 합병이라는 뜻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또 약간의 좀 약점이 있으니까 더 큰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합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기업이 될 수 있는 M&A처럼 혼자서 우리 살 수도 있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삶으로 말미암아 훨씬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이것이 결혼은 아니고 1 더하기 1은 더 큰 1.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1이 아니죠. 혼자 살아도. 그러나 내가 너와 만났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당신이 보완하고 서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훨씬 인생을 풍요롭게
값지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 합병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근데 요즘 그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결혼을 좀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주변에 이렇게 둘러봐도요. 네, 작가, PD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뭐 부모님의 또 결혼 생활을 보고 나 저러면 안 살아. 나 결혼 안 할래.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네. 때로는 우리 형제님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대쉬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요즘 형제들이 너무 약해요. 네네. 그래서 뭘 다 갖춰야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고 우리 때는 정말 없이 시작했거든요. 네네. 없이도 같이 텔레비 하나 사고도 기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다 갖춰야 되고 아직 준비 안 됐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결혼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우리 자매님들도 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는 형제를 조금 이렇게 용기를 갖도록 이렇게 좀 힌트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나 당신에게 관심 있어. 뭐 이런 표현을 그래서 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네. 좀 일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어져요. 네, 그리고 또 일찍 결혼해야 또 애도 또 많이 네, 낳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애도 또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네네. 나라가 그냥 큰일 나게 생겼어요. 네. 나중에 가다가 노인들밖에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네. 좀 없이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프로포즈 할 때 나는 지금은 좀 가난하고 네. 가진 게 없지만 나에게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믿음도 있고 좀 우리 없이 같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일구어 봅시다.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좀 부자는 아니어도 행복하게 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얘기했다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 잡지도 않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건 잡지도 않는 게 낫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참 공감할 수 있고 감동받은 것이 부모를 잘 떠나는 것도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빨리 떠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네. 막상 떠나면 안 그럴 거려. 네.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네, 이 문제는 조금 약간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라. 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게 떠난다 하면 왠지 부모를 버리는 것 같고. 네. 근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성인으로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이제 부모에게서 너무 고맙지만 그 의존에서 떠나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과 둘이 하나가 돼서 의존 관계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이제는 네. 부모님보다 부부가 더 가까워야 돼요. 남편이 더 가깝고. 그렇게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부부 싸움에도 엄마한테 일르면 안 돼요. 네, 네. 일러가지고 막 김서방 이리 앉게 자네 왜 그러나 이런 소리 나오게 하면 안 되거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 그만큼 성숙하다는 거 내 인생 책임진다. 그다음에 영적으로 떠나야 돼요. 네. 이제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근데 사실 신혼 초에 지금 이게 신혼 부부를 위한 책이기도 한데 네. 신혼 초에 갈등 있는 많은 요인은 그 요인이 많아요. 네. 어른들이 너무 그냥 본인들은 이제 자유를 가지고 네. 좋은 일 하고 사셔야 되는데 너무 시집장가간 아이들에게 지나친 사랑인가요? 집착이랄까요? 집착. 그냥 알아서들 살게. 그럼요. 알아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둘이 좀 싸우더라도 네. 그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좀 싸워도 간섭 안 하고 네. 그래 처음엔 다 싸운다 니들 네. 그래 그게 다 적응 기간이다 네, 네.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되는데 네. 앉혀놓고 왜 싸웠냐 막 듣고 뭐 이러다 보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좀 그게 뭐랄까 조금 풍족하게 못 지낸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보태주는 것도 이거 습관되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죠. 예.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없어도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도와주시더라도 굉장히 고맙게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는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은근히 이제 더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네네. 니네 집에서 좀 도와주나 우리 집에서 더 네. 도와주나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그럼 자립심도 생기지 않겠고 말이죠.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결혼에 있어서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 영화와 같은 그 운명적인 그런 사랑을 이렇게 많이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혼에는 그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랑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네. 우리를 참 낭만적으로 만드는데요. 네. 다 1편까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죠? 2편이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신데렐라와 왕자님. 그것도 1편까지만 있는 거예요. 막상 살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네. 너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신데렐라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왕자님도 궁중 문화에 좀 가식적일 수 있고 네. 그래서 문제가 됐을 거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 러브 스토리 제가 보기엔 러브 스토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결혼했으면 아직도 미숙하고 부모님에게 반하게 아주 소리 쫙 달라붙어서 쫙 붙은 게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네네. 필이 꼽혔다 요즘. 네. 예? 그 필. 네. 그게 사랑이면 막 그 감정이 뜨거울 때는 난 너 없으면 죽어 그랬다가 감정이 나중에 식으면 난 너 때문에 죽어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책에서 사랑은 그런 네. 감정의 고저가 사랑이 아니. 그러면 우리 결혼이 뭐 맨날 뜨끈뜨끈 하시던가요? 몇 건? 안 하시. 네,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도 네. 사랑할 수 있죠. 네. 사랑은 책임감이거든요. 사랑은 의지고 사랑은 결단이고 네.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이면 어느 누구도 사랑해내는 거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 못할 뿐이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사랑. 사랑을 네. 배워야 돼요.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책임감이다. 책임감이다. 결단이다. 네. 네. 그 책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신데렐라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잖아요. 네. 왕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났는데 과연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편을 누가 많이 쓴다면 정말 싸움깨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었으면 싸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결혼 초에는 싸운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오케이. 네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두란노 결혼예배학교 출신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결혼해서 산다. 오래 나이 들어서 만나요. 우리 결혼예배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요. 제일 도움됐던 게 뭐냐? 그러면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싸울 때는 어떤 때는 막 우리는 이거 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싸우는 거구나. 그럼 이걸 이해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신혼초에. 네. 그렇게 해나가죠.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서로 이해하게 되죠 또. 그러면 부부가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부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그런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싸운 적이 없는 분 그랬더니 남자는 이렇게 크게 손들고 여자분은 손들까 말까 이래요. 한 결혼한 지 10몇 년이 흐른 것 같은데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종이에다 써보라고 우리가 말하면 예민한 거, 말하면 싸울 것 같은 갈등 그런 거 한 주제만 쓰세요. 그랬더니 남자분은 이제 우리는 안 싸우니까 안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여자분이 이러고 눈치 보다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 썼어요. 네. 그럼 남편이 이렇게 본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 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뭐 대판 싸웠대요. 대판. 네네.
엄청 여태까지 안 싸웠는데 네. 대판 싸웠는데 그 남편이 그랬대요. 저 아내가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우리는 갈등 없는 줄 알았더니 저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아무 그래가지고 불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그날 싸웠는데 그 이후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싸운 거는 아내가 그냥 다 참은 거. 참았다구나. 쿵쿵 참은 거죠. 그게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네. 그거 오래 못 가죠. 오히려 조금은 싸울 필요도 있다. 그렇죠. 뭐 싸움이 말씀이네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네네. 건전하게 잘 싸워야 돼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상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처도 결혼 생활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유, 그럼요. 네. 결혼 전 상대방의 상처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네.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이면 네. 이 상처가 많이 보여요. 상처는 특히 예민한, 그 얘기만 하면 예민한 거 있잖아요. 그 말만 나오면 막 예민한 부분. 이게 이제 상처죠, 우리들의. 네네. 자라올 때 예민했던 거.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결혼 후에 뭐 장난 아니게 아니, 저 남편 왜 저 얘기만 하면 저렇게, 네. 저 아내는 왜 저 얘기만 하면 저래. 그 부분이 내가 아픈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 전이면 그걸 제대로 보고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저 부분까지 내가 다 용납할 수 있을까? 그거를 결단해요, 결혼 전이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정 안 되겠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결혼하기로 작정했고 결혼했으면 그다음에 내 남편에게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 아내에게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구나. 이제 그거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치유해 주는 그게 결혼이다. 그래서 좋은 결혼은 상처가 점점 치유되는 거고. 네. 저 문제가 이르는 결혼은 더 상처가 심해지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벌써 7년이 돼 가는데요. 네. 25세 결혼했거든요. 네. 그 25년 동안 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있었죠. 네. 근데 가난했고 뭐 여러 가지에서 저한테도 상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산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네. 25년보다 지금 37년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내가 25년 살면서 이런 상처도 있고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도 받았고 또 이랬겠지만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그 상처가 참 치유됐다. 치유됐다. 네. 이 말이 나와야죠. 근데 서로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에게 무슨 상처가 있는가. 네네. 결혼 전에 알아야 돼, 사실은. 결혼 전에 알고 상처를 일단은 뭡니까 상대방의 상처를 용서해 주기로 했으면 그 이후엔 그 얘기는 그런 얘기 이제 꺼내지 말아야죠. 또 그래도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음.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저게 그 부분이 더 건드려져서 그렇구나.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면 좀 낫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데이트하는 것을 샬록 홈즈 게임이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그건 뭐냐면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그 다음부터 오히려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네. 결혼 후에는 근데 결혼 전에는 알아야 돼요. 저런 상처가 있구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살면서 씻을 수 없는 그 배신감을 느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외도라든가 또 뭐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럴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 초에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내가 좀 아무렇게나 해도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그래도 이 사람은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결혼 초부터 우리의 결혼도 깨어질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저 사람 나를 지금 저렇게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말이 있듯이 작을 때 잡아야 돼, 작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막 늦게까지 일하는데 막 부인이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이 끝까지 내 아내 사랑하니까 나는 저 신경질 다 받아줄 거야. 그렇지 않죠.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그런 또 남편이 외도하거나 그런 것을 미리 부부가 친밀해가지고 틈이 없도록 견고하게 내 가정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젊은 부부가 싸우는데 신혼부부가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당신 남편도 마음이 냉정해져서 당신을 아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또 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사랑하니까 결혼했으면 끝까지 사랑이 저절로 되지 않는 거라고. 가꾸고 지키고 기도하고 정말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도가 생기지 않도록 결혼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내 결혼을. 자, 이번에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이 보내온 질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교수님은 결혼 후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부부는 친구는커녕 직장 동료만도 못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매우 실무적인 이야기만 할 뿐 언젠가부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요. 답답하긴 하지만 심각한 갈등은 없어서 그냥 이대로 지내고 있는데 가끔 이게 부부인가 외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친구 같은 부부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네. 왜 우리가 이런 한국 문화가 있어요.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부부는 프렌드가 되려면 네. 왜 친구들끼리는 보면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요. 왜 그러고 쓸데없는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해야 네. 나중에 중요한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시시콜콜한 얘기 이런 걸 해야 돼요.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부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미국 책을 보니까 부부가 하루에 약 평균 7분 대화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에 평균 7분. 네. 뭐 밥 줘 이런 거 말고 예, 예.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는 아마 대화를 더 안 하는 민족이니까 미국 책이 그러면 우리는 더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오늘도 바쁘다 보면 이렇게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프렌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부는 결혼 초부터 요걸 지켜나가야 돼요. 네, 네.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방법이 있어요. 네네.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이런 말 뭐, 여자가 그런 일을 알아서 뭐해.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또 뭐가 틀린 말이냐면 꼭 말해야 하나 뭐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말해야 되거든요. 말하면 모르나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대화의 그 능력을 주셨을까? 이건 네. 말하라고. 네, 네. 말하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말하래도 저 사람은 알 거야. 알 것이야. 예.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알지. 네. 그래서 내가 피나게 알려라. 예를 들면 내가 토요일 내 생일이면 네. 토요일 내 생일이다 뭐 알려주라고요. 네, 근데 네. 뭐 기억 하나하나 받다가 삐치고 뭐 바쁜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대화는 하라고 돼 있는데 하라고. 네네. 그래서 부부는 많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 뭐 별것도 아닌 얘기, 뭐 그랬어? 어머 그랬구나. 어머 저런. 어머 그랬어? 어머 뭐 맞장구.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네. 네. 그 남편이 나갔다 와서 막 속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면 아내가 그랬어. 네. 어머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래야지 친구가 되지. 맞습니다. 예. 근데 막 누구 형 보면 당신이 기도해. 그러면 누가 이거 저기 네네.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제 고민을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람이 이제 앞에 막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합니다. 가고 있었는데 제가 쫓아가면서 막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저를 돌아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분만 조용히 해줄래?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뒤쫓아 가면서 계속 떠들었거든요. 네, 저희 집안은 그 번호표를 나눠줘야 됩니다. 네, 서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번호표 가지고 양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1분만 조용히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네. 사모님이 좀 말이 없으신 편인가요? 아, 저보다는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가끔 보면 제가 네. 부부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이제 각자 얘기를 하는데 네. 각자 자기 관심 분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관심 분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네.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전부 각자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라. 그러면 그런 집은 대부분 뭐냐면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저 사람이.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얘기하는 가정은 그거죠. 네. 애들도 아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난 아내도 여보 1분만 조용할래? 그 얘기는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그게 아닐까. 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네. 대화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하고는 다른 원체 말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혼자 말 수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난 원래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부부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부부끼리는 무조건. 왜 제가 네.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말 없는 사람도 친한 사람하고는 말해요. 말 통하는 사람하고 네네. 평소에 말 없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 없는 사람도 바깥에서는 과묵해도 집에 와가서는 아내한테 있잖아 나 이랬어 그러면 그랬어요?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말 없는 사람 나는 과묵해 이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침묵은 금 아닙니다. 네네. 네. 침묵은 금이 절대 아닙니다. 금지할 네. 금입니다. 네네, 금지할 금. 네. 반대로 말이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가 됐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좀 해치는 대화들 이런 것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대화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네네. 대화도 공부해야 되고 사랑도 공부해야 되고 결혼도 공부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화만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거래. 대화만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만 하면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아내가 뭐라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러니까 아니 누가 나보고 가르쳐 달래. 그냥 좀 들어달라는 건데 난 당신이 설교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왜 대화만 하면 싸우는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나 내일 시험 보는데 떨려. 그러면 어이구 떨려. 어떡하지? 긴장되지? 그러면 되는데 나 시험 보는데 떨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 평소에 공부 좀 하라 그랬지. 이러니까. 네. 네. 말을 못 꺼내죠. 계속 대화가 안 되는 데는 다 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셔야 돼요. 대화도. 내가 제일 중요한 키는 일단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듣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칭찬요. 네네. 남자들도 칭찬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말도 못 합니다. 네. 저 특히 왜 나이 들어가면서 더 그러죠.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알면서도 자꾸 듣고 싶어요. 아내가 네.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 네. 그러면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또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한 해봐도 와 맛있다. 정말 최고로 맛있다. 돈 안 드는데 그 말을 안 해요. 짜다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부부가 칭찬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요 일부러 해요. 남편이 어서 기도하고 나면 여보 짱. 짱이야. 그러면 에이 괜히 그러지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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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름다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 사역자인 아내와 장로님인 남편.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상적이고도 신앙적인 가정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도 가정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교수님만의 비법 좀 공개해 주세요. 네. 당근이죠, 궁금하시죠? 당근. 네. 네.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젊었을 때 네. 혹시 이런 책이라든가 교육이 있었다면 네네.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네. 배웠다면 조금 에너지 소모를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중간에 책에 나오는 게 이제 결혼했을 때 문화가 다르다는 거 있잖아요. 가족 문화. 네. 가족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북이고 남편은 경상도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집은 남자가 설거지를 했는데 저 집은 남편은 설거지 안 하는 거로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뭐 복해서 남자들은 요리 안 한다, 뭐 우리 집은 한다. 뭐 이런 어떤 근데 그걸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이 결혼하고 나서 그냥 막연히 기대한 거예요. 우리는 아빠가 설거지 했으니까. 네. 남편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게 또 그건 남편은 우리 때는 안 했거든 우리 집에서는. 네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저희 남편이 경상도니까 조금 여자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그래가지고 있죠. 있죠. 조금. 그래서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알았다. 니는 안 먹나? 뭐 이런. 밥도 자자.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게 된 거죠. 아 남편이 그런 문화에서 자랐구나. 네. 아버지한테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게 그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좋은 대화법으로 네.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아이 그냥 여자애기를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보 나도 당신한테 더 잘할게. 당신 이제는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나한테 좀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존칭을 해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여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다음부터 저를 부르지도 않아. 안 불러요. 안 불러. 당분간. 당분간 안 불러.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본인도. 네네.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보 고마워. 참 그 오래된 습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칭찬 또 한번 그럼요. 해주는 거 그게 아유, 중요하군요. 그거죠. 아, 그래요. 당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를 보니까 네. 내가 참 고맙고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딱 이렇게 말하고. 근데요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나를 존중하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죠. 그렇게 변화하는 아버지. 네네. 애들 앞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의 결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 결혼을 지켜나가야 돼요. 가정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예, 저는 이제 다른 전공을 네. 했었어요. 네. 이제 외국 문학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참 그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 네. 공부 자체가 멋있는 말이지만 그 안에 답이 없는 것 같은. 뭐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런 걸 배웠는데 뭐 그거 사실은 살아보니까 뭐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예수 믿고 나서 막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는 전공을 바꿨어요. 네.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가정 사역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다시 공부했고 그래서 한동대학에서 많은 젊은이들하고 결혼에 대한 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두란노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죠. 네. 부모 교육 프로그램, 또 이런 결혼 예비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아버지 학교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마 이런 프로그램의 섬김을 통해서 네네. 선생님도 제일 많이 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네, 네.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가르치면서 제일 내가 나를 생각하게 되고 네네. 또 남편과 어떻게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실습하게 되고 네. 뭐 감사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 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혼을 앞둔 부부 또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부들께 요거 하나는 잊지 마라 하는 거 뭐 한마디 전해주실 만한 거 없을까요? 네. 결혼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을 기초로 하지만 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란 거죠. 사랑은 결단이에요. 책임감이고 의지고.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혼을 세워 나간다면 네네. 아무리 공격이 와도 우리 결혼은 지켜나가는 거죠. 네. 세워 나가는 거죠.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은 또 이제 결혼도 공부해야 하고 사랑도 배워야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결혼 더없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조언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과 결혼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꼭 필요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 늘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 자막으로 또 이렇게 안내되고 있죠. 방송 소감이나 추천 도서 올려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자, 결혼 코칭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한 구절 직접 이기복 교수님의 낭독으로 들어보면서 오늘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조건 없이 용납해 주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배우자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완전하듯이 배우자도 부족하고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족함과 흠을 내가 채워주고 용납하기로 결단해야 현실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용납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비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사랑과 용납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